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상당수, 그리고 앞으로 아마 4.15 이후에도 상당수와 문재인 586 집단이 결합을 해서 헌법을 납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시작했죠. 이런 아주 큰 싸움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큰 싸움과 병행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리고 생활에서도 소소한 그런 싸움을 같이 해가야 됩니다. 이런 싸움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우리 빠박님, 오상종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뭐 빠박 하니까 저희가 빠박이라고 근데 님자는 붙여야 되지.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요새 좀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은근 또 시간이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저희 이제 집회 금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벌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경찰서 같이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따로따로 갔지만 네, 네, 같이 네. 갔죠. 저도. 네,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법적 대응과 그리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계획 세웠던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실제로 지금 이제 사람들과 의논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네. 또 사회상도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또 바빠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하하. 자, 그래서 오늘 얘기 이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저는 네. 또 이제 백모 세뇌 탈출 저기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구 백모 프로덕션 도움 많이 주시고요. 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이 백모 프로덕션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저게 가끔 씁니다. 저기 저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헌법 납치 반대 투쟁 그리고 이 사전 투표 부정 방지 투쟁 여기에 이제 재원을 쓰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에 고발하셨죠? 네, 박능우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한번 일단 영상부터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슬라이드로 일단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네, 동영상이에요. 아니 움직이고 있잖아. 얼굴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자가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없다 했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고발건을 벼르고 있었는데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 고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우리 집회의 범위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가능하냐?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회와 기자회견 구분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게 기사화되고 또 지금 옆에 있는 거는 민주노총 또 작년 우리가 3, 4, 5월 달에 얘네들이 민노총 애들이 경찰을 때려서 뭐 골절, 치아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고발을 했었어요. 그게 이번 2월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포천에서 포천과 천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니크라는 이제 치킨 닭 관련 닭 가공 업체와 됐는데 거기에서 또 경찰을 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고발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소 고발 당하고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여기 지금 해야 된 겁니다. 민주노총을 고발한 거에 대한 팔로우업이죠. 몇 개월 전에 고발해 놓은 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옛날 거고 이거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포천 가서 한 거?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경찰 본청. 왜냐하면 지역이 몇 군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포천에서 사고 친 거를 가지고 경찰 본청에다가 왜 그러냐면 포천과 천안 그리고 얘네들 정말 양아치인 게 뭐냐면 고발당해.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이 정도 표는 괜찮아요. 양평에 있는 양계장 아들 하나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부모 둘이 있는 데 가갖고 차량을 때려 부시는. 왜 납품하냐 이거지. 이 짓을 했다니까요. 어디에다 납품을 한다고? 많이 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네 일종의. 네, 그래서 다 고발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마니코랑 민주노총이 싸움이 붙었는데 민노총 밑에 있는 공공운송노조 옆에 있는 화물연대 하고 마니코가 싸움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직고용하라고. 직고용. 그래서 지금 약 24일 동안 걔네들이 앞에서 점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가관이에요. 그냥 차를 때려 부셔요. 5톤 트럭을 그 닭을 싣고 나오는데 5톤 트럭을 애들이 둘러싸가지고 때려 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그런데 경찰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호군의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경찰이 그 강경 진압한다면 또 당연히 이제 그 민병과 같은 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기 민노총에서 고용한 민노총과 이제 한꺼번에 하는 이른바 이제 변호사 면 얻은 깡패들. 네, 그들이 또 얼마나 경찰을 괴롭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말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맞고 말지.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경찰 본청에 가서도 너무한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도 방패로 머리를 찍어라. 우리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당신들이 무기력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 기고만장한 그게 아니라 거다. 이제 민노총이 문재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이 본능적으로 뭐 그럴 수도 이제 있어요. 받들어 모시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경찰청장이 아주 비굴한 자예요. 민청장이란 자가. 예, 그러니까 그게 경찰청장 현장에 당신 그 이름 뭐 민병용인가? 민감용. 민감용인가? 현장에 젊은 경찰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젊은 완전히 민감용이 경찰을 개똥으로 만들었네. 그럼요. 그 경찰청장이 옷벗을 각오하고 야 진압해 이래야 되는 거거든. 네, 적어도 본인이 나중에 이제 경찰청장을 이제 물러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 그 젊은 경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했고 이번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지. 민감용 씨 부끄러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과 또 우리가 공지영 있지 않습니까? 공지영을 저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에 벌써 배당이 됐어요. 그건 뭐야? 공정을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 신천지 발언을 하면서 투표 잘하자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나? 네. 예,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토시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역 대구 경북 네네. 뭐 이런 지역 특정 지역을 이제 지칭을 하거나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에 걸려요. 그러면서 투표하자, 선거하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인들이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비하하면서 하면서 그런 자들 공시영이라는 사람도 참 그래서 지금 많이 참 망가졌어. 그러니까 망가졌어. 기자들이 보면은 좌파 모 단체를 우리가 고발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 있냐, 경찰로 내려갔느냐, 수사지휘에 내려갔느냐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참 중앙일보 고발했어요 그때 그거 중국인 혐오 부추긴다고? 근데 그건 이제 얘네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약간 바꿨어요 논조를. 그래서 또 대한호국단 논조처럼 또 좀 살짝 또 돌아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희가. 아니야 타이밍 놓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고발해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싸가지 없는 기자들이 쓰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맞아요. 너희 싸가지가 없으면 너희 좀 고발당하고 너희 재미없어. 그럼 얘들이 겁이 많아 갖고요. 여기 살갗에 1mm만 상처 나도 막 울부짖는 애들이에요. 우리 때랑 달라. 우리는 나라 말아먹으려고 내 목숨 태워버리겠다라고 날뛰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근데 40년 전이죠. 근데 얘들은 그냥 웰빙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짜장들이라니까 정말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 우한 폐렴 관련을 겪으면서 정말 기자들이 함부로 기사도 못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우파 성향의 그 젊은 기자, 현장에 나오는 기자들하고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기사는 잘 못 쓴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시간은 지나갈 것 아닙니까? 시간은.
그러면 그 기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놓는다면 그렇지. 이제 훗날 예, 그 기자들이 천년만년 현장에서만 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지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고 이제 저기 어디야? 우리가 고발을 더 했는데 영상을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 보내드렸네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서울시 집회 금지에서 서울시에서 박원순이가 오바쳤잖아. 그래서 나도 조사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예, 그쵸? 지금 여기 잠깐 잠깐만 보면- 기다려 보세요. 예. 예, 화면 정지를 해보면은 예, 예. 이게 지금 2월 21일 금요일 날 예, 예, 예. 4시 35분에 저한테 문자로 보낸 겁니다. 그럼 보면은 도심 내 주요 광장의 사용을 전면 제한, 그다음 밑에 뭐 감염병 예방 등등등 해서 귀 단체의 2월 22일 토요일 예. 집회를 비롯 향후 예정된 집회를 금지한다. 예. 그런데 아니, 이게 금지할 권한이 없는 거였다며. 그때 당시 여기가 이제 그 심각 단계가 아니라 경계 단계였다고요. 경계,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의 네, 그렇죠. 단계가. 예. 그 경계 단계에서는 지자체장이 그런 권한이 집회를 없어요. 금지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박원순 씨, 당신 똑바로 들어. 당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당신 꼴리는 대로 밟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앞으로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만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귓구멍 뚫었어요? 똑바로 듣고 있어요, 박원순 씨? 그래서 제가 이 담당 그 여기 팀장, 총과 예, 예. 팀장과 제가 통화를 하고 아니 장소를 특정해줘. 우리는 도로다. 네. 우리는 차선 2개에서 쓰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경찰에 협조하겠다. 도로는 경찰 관할이거든요. 그래도 착해서 네. 그거 이제 또 그때는 이게 얘가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했었겠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아니 가능해 정말 주겠다. 오케이, 정말 하려고 특정해라. 그랬었어요. 네,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래서 빨리 공문을 줘라. 예. 공문을 줘라. 안 근데 주지. 안 줬죠.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까 4시 35분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날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장소 맞아, 특정 공무원한테 공문 특정 보냈죠. 장소를 지정해주고 예. 그다음에 뭐 면적 기타 등등 예. 해줘라. 근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당직실로 전화를 합니다. 빨리 예. 연락을 해줘라.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 집회 현장 부근에는 현수막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현수막도 없고 입간판도 없고.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그 입국 금지를 충북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캠페인성 집회였고 우리가 앞뒤 그렇죠. 2m 뭐 손 소독제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지. 네. 이거 이런 누구야 거- 지금 나 같이 보여. 예, 그래서 저보다 머리카락 많으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러고 나서 월요일도 저한테 이제 회신을 안 하길래 제가 네. 다시 그 공문을 만들어서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팀장을 만나서 그때 자기네들 여기를 와봤대요. 예, 예, 예. 우리 집회 현장을 와봤는데 이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사람들일 텐데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일률적으로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 그 서울시에서 제가 장소 집회 금지를 하는 예, 장소를 예, 예. 특정해서 받았고 그거는 광화문 광장을 언제 받았어요, 그건? 저번 주 금요일이요. 2주 네. 만에 받았어요. 2주 만에. 2주 만에. 네. 참 빨리도 한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 그러니까 무슨 일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일대. 그래서 일대라고 그러지 말아라. 가령 지금 그 저기 어디야 효자동 치안센터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도로까지가 예. 약 50에서 70m 떨어져 있다. 예, 예, 예. 그럼 그것도 일대라고 하면 포함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차도 옆에 인도까지라든지 정확한 예. 경계를 해줘라. 그러니까 한숨을 쉬더니 어쨌든 저번 주 금요일 날 저에게 예. 장소를 특정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저희가 한번 간을 본다고 강남역에서 저희가 오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금요일 오늘, 날. 예, 어제 오늘 5시부터 해서 예. 그 대형 현수막만 걸어놓고 녹음된 것만 켜고 일단 저희가 간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참 박원순이 머리 많이 쓰게 만드네 우리를.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예. 저희가 그것과 동시에 장다령 변호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 정보 공개를 연기를 했고요. 네. 연기. 뭐에 대한 정보 공개지? 이번 그 집회 금지를 했을 당시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그 매뉴얼이 있었느냐 집회 금지와 관련돼서. 예, 예.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매뉴얼이 뭐냐? 예, 그리고 지침이 뭐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내렸느냐? 이런 게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때 뭐야? 저기 뭐 경계 단계잖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박원순이가 지금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심각 단계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면 네. 경계 단계 때 지 맘대로 집회 금지를 때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맘대로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도 모르고. 권한에 넘어서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법 하나 어겼지. 네. 그 다음에 나도 고발장 우리 집으로 받았거든.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내 집 주소를 서울시가 어떻게 알아? 그 서울시가 그 고발장 쓸 때 고발장을 쓰기 위해서 제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권한이 서울시 공무원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장까지는 본인이 이제 뭐 백모 박성현 해가지고 이제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고발장 쓰는 거라면 예. 신원불상 해가지고 뭐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경찰에서 어떻게 했겠냐고요. 어떻게 그렇지. 집 주소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두 번째도 고발장도 네. 그 개인정보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로 경찰서장이 이제 개입이 되는 부분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최소한 서울시경청장이 겨우 벌금 300만 원이에요. 겨우 벌금 300만 원에 월요일 날 내 개인 정보를 했단 말이야. 예. 자, 그래서 그거지. 그 다음에 또 얘들 무슨 문제 있어. 그리고 고발은 그러니까 금지도 직권남용이지만 고발은 이거는 직권남용과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지. 침해. 예. 위압적 침해야 그것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인 거죠. 아니 갑질 정도가 아니죠. 그냥 갑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저기 박원순 당신은 우리가 이거 줄줄이 형사 민사 다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배상까지. 그 일선에 있는 주무관까지 내가 지금 긁고 넘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봐주고 그럴까? 형사까지는 봐주고 경찰서장 그러니까 진흥팀에서 받았죠. 네. 근데 그거 이제 배정한 거니까 그 무슨 죄 있겠어. 경찰서장 종로서장까지는 걸어야지.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장 그다음에 저기 뭐 서울시 경찰청장 그다음에 종로경찰청장.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금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 4시경에 얘네들이 접수를 해요. 30여 명을 접수를 해요. 고발장을. 네. 서울시가. 네. 뭐 어쨌든 약 30명 정도 고발을 한 데 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자들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목요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조치하는 초특급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석 요구서를 3월 4일 날 출석 요구서를 하라고 보내놓은 거예요. 네.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였어요. 1차 출석 요구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22일 날인데 22일 날이 집회인데 3월 4일이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출석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사건이 그러면 굉장히 초특급이지. 보세요. 지금 문재인을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내야 되는 거야? 문재인한테? 안 하겠죠.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락처나 집 주소가 나온다 치더라도 주필름 같은 경우는 다 조회를 하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조회를 해서 얘네를 일사천리로 했다는데 그러면 저는 저번 그 12월 31일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법정적인 소환을 응하라는 우리들의 집회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공문이 보니까 200m라고 했는데 과하게 얘들이 거의 300m를 이제 그 제한 구역으로 종로서장이 이렇게 금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종로서장이 보통 이제 종로서장 정도 되면은 탄탄대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범털이겠지 경찰 인맥에서. 그랬을 때 그들의 커넥션이 없는지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종로 경찰서장의 비리를 아시면 제보 좀 해주십시오. 진짜로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쟤들만 고소고발할 일 없잖아. 우리도 고소고발. 아니요, 저희가 고소고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박원순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자면 지금 저희가 당장 고발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증거 자료를 지금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다음 주에 간단하게 인권위 진정, 그다음에 고발은 또 고발대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예, 예. 이제 고발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이 뭐 됐고요. 박원순이 2022년 이후로도 뭐 힘쓰겠어? 그 전에 나는 박원순이 힘 잃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고발 묵혀놨다가 그때 가서 이제 한꺼번에 다 박원순 이제 조사받으러 다니고 감옥 갈 일 생기면 감옥도 가셔야 되고 건강 잘 관리해 두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게 어쨌든 주필님도 거기 가셔서 어쨌든 앞뒤 시간에 갖고 반나절의 시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는 뭐 그렇겠죠. 야, 쟤네들 뭐 몇 명에서 고발해라고 말하면 또 했겠지만은 저희들은 이게 무혐의 그때는 어쨌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과 정신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무혐의든 유혐의든 뭐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를 일개 서울시장 나부랭이라는 자가 그 지침을 내릴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도 없이 지 마음대로 예단해서 시민을 짓밟은 사건이거든요. 네. 사건의 본질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원순한테 묻고 싶은 거야. 당신 전직이 게슈타포 대장이야? 비밀경찰 대장이야? 뭐 인생 그렇게 살아? 그럼 주필님 여기서 얘가 왜 21일 날 그 생쇼를 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얘가 그 21일 날 그 생쇼 하기 전에 21일 날 이렇게 생쇼라는 게 자기 권한 없는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게 생쇼라는 거지. 그렇죠. 그 생쇼 여기 전에 뭔 보면은 일이 있었어요? 감염병 뭐 예방에 의한 뭐 법률을 갖다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때는 경계 단계였죠. 그런데 경계 얘가 이제 단계니까 일주일 전에 금지할 권리도 없는 거야. 약 일주일 전에 얘가 중국에 가서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겠다는 쇼를 벌였죠. 2월 그러니까 14일경에. 그렇죠. 2월 중순에 중국 네. 가서는 오세요 이미 우한 바이러스 공개된 다음인데도 공개되고 한 20일 지난 시점인데 오세요 해서 개 땡땡을 떨어놓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일 날 첫 어. 사망자가 나오고 그 19일부터 해가지고 짜파구리 먹은 날 예. 짜파구리 데이 네,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짜파구리 데이 때 첫 사망자 네. 그리고 나왔지. 나서 이제 그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얘가 야, 이거 잘못하면 좀 역풍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제적인 공격을 집회 금지라고. 그러니까 꼭 시작한 수법이 거죠. 어디서 저기 뭐 공산당의 그 KGB 소련 공산당 KGB 혹은 나치 히틀러의 게슈타포 같은 그런 종류의 수법이야. 그리고 지금 이 자들이 이것들 아주 흉악해. 이 자들이 지금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얘는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얘하고 김경수, 이재명 이 범죄자들과 함께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100만 원씩 주겠다는 이런 진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 자기 재산 털어서 주라 그래. 자, 자기 재산 털어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 구두 이재명 같은 경우는 털어서.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항소심에서 돼서 원래는 12월 7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될 자였고요. 근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경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선 무효 선고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2심에서 당선 무효 선고 받은 자들이요? 네, 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게 누구야? 저 김경수는 구속이 됐다가 나와서 보석으로 지금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은수미도 그렇죠, 지금. 성남시장.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네들 생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뭐 대선 후보자 2위까지 올라갔다는 그 여론조사 뭐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주에서는 5만 명에게 50만 원씩 5만 명 250억이죠. 네. 그걸 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 살고 있다는 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주가 그 예산이 없을 거야. 중앙정보보고 내놔라 이거지. 아니 그런데 전주가 그 확진자가 7명이었어요.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확진자 7명에 전주시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된 게 불과 한 3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아니 그 돈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50만 원도 없어서 치료 못 받고 뭘 못하는 사람이 전주에 5만 명이나 된다는 말인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주 시민을
모욕하는 전주시장이지 전주 시민을 전부 거지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얘네들이 이번 우한 폐렴에 관련해서 이 우한 폐렴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개개인에 알리고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여기 같이 동참하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얘네들이 뭐 이재명이가 신천지 쳐들어가 가지고 이런 쇼를 하면서 대중용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렇습니다. 자, 아까 우한폐렴 얘기 나왔는데 어저께 100여 명밖에 안 늘었거든. 100여 네. 명이면 지금 제가 쭉 말해온 그 증가율 모수가 7천여 명이기 때문에 100여 명이면 1.5% 정도 돼요. 정말 대단한 한국 사람들이야. 저는 꿈의 숫자 1% 가자, 1% 미만으로 가자, 아자 했는데 정말 앞으로 한 5, 6일 지나면 1% 미만 가게 생겼어요. 이거 엄청난 꿈의 숫자예요.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 데리고 국가를 이 지경까지 망가뜨렸다는 점에서 문재인 586 집단은 대단한 재능과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 똑똑한 조선 사람 데리고서 300만을 굶겨 죽였으면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이는 어마무시한 실력이 있는 놈들이다. 무슨 재주로 이 똑똑한 한국 조선 사람들을 300만을 굶겨 죽이냐. 이제 똑같은 말을 제가 다른 문맥에서 바로 문재인 586 집단에게 참 칭찬의 찬사를 바치고 싶어요. 아니 저는 또 갑자기 우리 국민 얘기하니까 저는 여러분 아니 저도 이제 저희가 카드 뉴스를 만들려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조업이 세계 5위이고 마스크 생산량이 세계 2위인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을 들고 겨우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그 몇 시간 줄을 서 있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거요. 마스크 앱 쓰세요. 마스크 맵, 뭐 마스크 앱 이런 게 있어.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주필님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80대인가 90대를 정부에서 기계 그거 얼마 하겠어요. 기계를 사서 자기네들이 사서 무상으로 제조업체에다가 줘서 생산을 늘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그게 해결이 거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기술력을 가지고 그거요. 당연하지. 문재인 586은 현실을 몰라. 586 애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나이 20살 때 백두산 줄기줄기 김일성 위대한 수령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을 띄워서 대동강물을 건너시다. 이거를 신화를 봤던 애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냐고. 그런데 잠깐만. 잘하고 이 정도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게 그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는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 동네 약국에 줄 서 있는 어르신들이야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렇게 착한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옛날 탄핵 때도 뉴스가 다 사시는 것처럼 믿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그런데 여기 그 도심에 있는 그 사무실 밀집 지역에 보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소리쳤다니까요. 그래 줄 서 있으니까 좋냐고. 화가 안 나냐고 내가 얘기를 해요. 화가 안 나냐고. 마이크를 잡고 지나가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소위 말해서 마스크 오브제, 마스크 배급제라는 이런 조롱 섞인 얘기를 우리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게 공급량을 늘리라고 여러분들이 각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쌍소리 가면서 욕을 하셔야 되고 약국에 가서 지호용 중국자본 70%라는 그 지호용 그 약국에 가서 공급하는 그 약국에 가서 약사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많은 그 약사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마스크 달랑 2장 사자고 신분증을 내고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조선일보지. 거기에서 지금 그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된다는 냄새를 피우더니 오늘 아침에 정의당과 우원식 걔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애하고 얘네들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해야 된다. 마스크를 그래서 해서 3만 명을 뭐 그 봉제 공장하고 3만 명의 그 고급 인력을 써서 이거 생산을 해내야 된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그러니까 뭐 저게 기승전 북한 발이, 예. 기승전 중국 발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세뇌 탈출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많이들 하고 계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진짜로 마음이 상하고 기운이 빠지는 게 내막을 알고 보면 제대로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거든.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괴감이 느껴진다니까. 자괴감이. 그러니까 쟤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주필님하고 항상 얘기하던 게 나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는데 왜 우리 국민으로 침묵하고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괴감이. 저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77년에서 88년까지 방과단체를 국가보안법에서 제일 무서운 조항이에요. 방과단체 수장은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네. 1급 살인이 최저 형량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이겠다고 모의 음모를 해서 죽이는 경우에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1급 살인이. 근데 방과단체 수장은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이야. 간부가 최저 형량이 10년이에요. 최저 형량 최저. 10년. 제가 방과단체 간부급을 4번을 했잖아.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요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고. 후배들이 나중에 85년도에 보니까 주사파로 기울어 86년도에. 그래서 불러다 놓고서 한 말이에요. 야, 쪽팔리지도 않냐. 북한을 공산화해서 접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과단체를 해야지. 어떻게 북한의 지령을 받겠다 그러고 지하운동을 하냐. 우리는 그렇게 했어. 40년 전에.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쟤들을 딱 근수를 달아보면 내 한 몸 불살라서 내 한 몸을 폭약으로 사용해서 세상을 빠개버리겠다라는 그 도끼가 없어요. 그냥 한 놈 한 놈 보면 다 그저 그런 웰빙들이야. 이 썩어 빠진 것들한테 이렇게 모가지를 지려 밟혀서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는 뭐냐 이거요. 거기서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어제 우리가 강남역에서 제가 그 얘기할 때도 아니 진짜 왜 침묵하고 있냐, 왜 화가 안 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냥 정부에서 시키면 시킨다고 그냥 가만히 가서 줄 서 있는 게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아무튼 보자고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싸움은 큰 싸움대로 하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싸움은 쉽게 할 수 있는 싸움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잖아. 이런 개무식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야? 전해숙이란 자. 이게 지금 한 20m 정도 되죠? 네, 대강 20m의 높이 한 4m 정도 됩니다. 20m, 4m. 그럼 저거는 사실은 돌풍 같은 거 불어서 자빠지면 이제 인사사고 나는 네네. 광고탑인데 그럼요. 저 광고탑이 저게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불법 구조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사진 찍어서 신고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가 많게 제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시바로 저렇게 해놨는데 저는 아시바로 불법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불법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불법 구조물을 위해 현수막을 건 게 아니라. 근데 저게 정말 지금 5개 광고물법과 그 선거법에 지금 상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저건 생명에 위험한 거요. 그럼요. 저 돌풍 불면 도심 돌풍 불면 네. 저거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공무원들의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도시 경관과 그리고 현수막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네. 도시 경관과와 건축과에서 서로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얘기 잘하세요. 나 이거 다 사법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그 호국단 검색해 보시면 우리는 진짜 고발한다고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광주구청에서 전해숙 쪽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일주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건 노란색은 또 어디야? 정의당. 정의당. 예. 이게 정의야? 네, 정의당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정의냐고. 생명을 위협하는 저
철골 구조물 마음대로 세워놓고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20m 길이에 저 광고판 세우고 이게 당신들이 말한 정의야 이게? 그래서 이걸 자진 이거 어디 오복머시기가 어디요? 여기 이제 어린이대공원 이게 정의당식 정의네. 그들만의 정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구청 직원에게도 제가 이제 자체 지정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자진 정비 기간을 2주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절차를 밟아 나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건 생명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철거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선거 끝나게? 어. 아니 대한민국 법을 만들겠다는 지키겠다는 지키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출마부터 저렇게 법을 어기면 어쩌자고? 저거 돌풍 불면 훅 날면 우리가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아,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요, 저거. 물론 저것들이야 뭐 안전하게 한대지만 그 사람 죽고 나서 무슨 뒷감당 중에도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법에 규정이 있는 거는 저런 거는요 100년 주기를 봅니다. 100년 주기,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아, 네네. 왜 그러면 저게 일종의 구조물이고 네. 사람의 생명이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건 100년 주기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광진구청에서도 엊그제 보냈으니까 일주일 안에 정비를 해라. 일주일 안에.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24시간 안에. 근데 이제 공무원 주말 포함 24시간. 공무원 입장에서 그 2주에서 일주일 줄여줬으니 일주일 줄여줬으니 그래서 지금 중랑구청에서는 예전에 저 한번 좀 팀장님 보자고 한다고 좀 오라고. 아니 저기 정의당 심상정 씨 당신이랑 같이는 저 오복머식이라는 사람 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나 이 사람들 진짜 겁대가리들이 없어. 아까 또 전해숙이 네. 광진구 그건 정말 심해요 저거는. 저건 뭐 지역 주민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뭐 잘났다고 전해숙이 당신이 무슨 신종 코로나를 대응을 해? 당신은 마스크나 잘 끼고 다니고 그러지. 당신한테 대응하는 권한이 뭐가 있어 국회의원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당신 표 찍어주는 지역 주민 생명을 위협하면서 저런 뻔뻔한 위험한 간판을 걸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간이 부어서요. 물란하기가 짝이 없어. 그러니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저 전해수위가 가령 전해수위 됐든 누가 됐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국회의원 후보자 혹은 국회의원 여기 대해서 그냥 스스로가 목소리 낼 생각 안 하고 그냥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똑해지지 않으면 지역에서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다 똑똑해져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개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쟤들이 아주 작심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똑똑해져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일단은 가령 서울 같은 경우는 02120의 다산 콜센터에다 전화해도 되고 사진과 거기 내용을 아니 그렇게 문자만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활불편 신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 앱. 네, 이걸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데요. 예. 생활불편 신고 앱 보면 거기에 뭐 주차 위반, 뭐 현수막이 해가지고 해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딱 사진 찍어서 그 장소하고 하면 뭐 위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다산 콜센터 02120에다가 불법 주차를 신고를 하면 거기서는 구청에서 나와서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없으면 그냥 많은 거거든요. 있으면 그 딱지 떼지만. 그런데 불편 생활 신고 앱은 딱 찍어서 보내면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과태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가서 네네. 생활불편 신고라는 키워드를 치세요. 생활불편 신고.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만든 앱인데 이 앱에는 사진 찍는 기능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서 이 앱에는 위치도 딱 지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진 찍고 위치 지정이 자동으로 되죠 사실은. 그래 놓고 나서 신고 딱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신고 끝나고 그 로그로 남고 자동 처리돼 버려요. 이거는 그리고 구청에서 뭐 직원이 뭐 국회의원 눈치 본다 후보자 눈치 본다 해서 눈알을 요렇게 저렇게 돌릴 여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직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행안부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진영이를 고발할 수가 있어. 좋네요. 직무유기로 행안부 장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 딱 싸움의 법칙이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맞을 때는 다야반지 낀 놈한테 맞아라. 네. 없는 사람한테 맞아봐야 개값도 못 받아. 두 번째, 우린 싸움 패잖아, 기본이. 두 번째 뭐냐? 때릴 때는 큰 놈 때려라. 이건 진영이를 딱 코를 꿰서 들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네네. 네. 조치가 안 돼. 그럼 행안부 장관이 문제지. 네. 왜 웃어요? 아니. 아직도. 하기야 우리 오 대표님은 순해 의외로. 그럼요. 나보다. 나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어? 착해.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희 이제 호국단 예. 뭐 방송을 좀 많이 봤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불법 현수막 신고를 우리 구독자들에게 많이 이제 하셔야 돼, 생활을 하셔야 된다 해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생활 불편 신고 앱을 까셔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셔도 되고 너무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남자분들에게 제가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애들 보면 외곽 쪽에다가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고를 하시면 걔네들이 한 20-30만 원씩 불법 그러니까 큰 트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네들 불법 정차에 대해서 주조차에 대해서 과태료 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거 있어. 저기 무슨 환수당 이런 데서 미군 이 사람들은요. 미군 철수도 안 했고 미군 철거. 미군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플래카드 걸려 있는데 이런이 폐지하고 길거리에서 보시는 모든 플래카드 정당 이름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99%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찍어서 이걸로 찍어서 계속 신고하세요. 네,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나 아는 젊은 친구 하나가 내가 이걸 알았으면 알려줄 뻔했어. 나도 지금 오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저기 노재팬 네네 노재팬 현수막 구청에서 다 걸고 뭐 정당에서 걸고 그랬잖아. 이 친구가 젊은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열받아가지고 국민 개돼지 만드냐 그래서 그거 새벽 3시까지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떼라 그런 거야.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